드디어 한국이 베트남에서 탈출을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진출한 대기업들이 적자라는 함정에 빠지면서 사업을 철수하거나 매각하는 등 안간힘을 쓰며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죠. 한국 기업들이 탈출을 감행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베트남의 태생적인 고질적인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이 기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며 베트남 사업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예로 최근 삼성에게 베트남 총리가 공장을 더 지어달라고 사정하는데도 더 이상 베트남의 투자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도 이런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베트남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질적인 문제가 일본에게는 해당이 없는 것일까요? 이는 코로나19 등으로 최악의 경제 상황을 맞고 있는 일본 자국이 위기를 베트남 투자로 극복해 보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이게 과연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사이의 베트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8, 90년대 경제적으로 후진적인 모습을 보여준 베트남에게 한국 기업들의 진출은 그들의 삶을 바꾸며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베트남에게 고질적이며 해결되지 못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전기의 부족입니다. 베트남은 특성상 전기가 평탄하게 공급되지 못합니다. 특히나 찌는 듯한 여름에 전력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열대 기후인 베트남에게 여름 최고 기온은 40도에 육박하기 때문에 선풍기와 에어컨 등 냉방장치의 수요가 급증하는데 이를 감당할 정도의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마다 반복되는 전력난으로 고민이 깊습니다. 특히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기업들에게 이런 상황은 최악의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에 매우 염려되는 상황이죠. 베트남 현지 매체 VN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국영전력회사 EVN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해마다 전기 수요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며 냉방시설 가동률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으며 특히 찌는 듯한 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의 전력 소비량이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고 말이죠. 이러한 현상은 그들도 감당하지 못하는 경제 성장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기계를 돌리는 공장이 많아져 전력 소비량이 크게 증가했지만 이를 뒷받침해줄 관련 시설 등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를 못한 것입니다. 전기도 그중 하나로 볼 수 있죠. 결국 터질 것이 터진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라오스나 중국에서 전력을 수입해야 하는 실정까지 오게 됩니다. 특히 수력 발전소 의존도가 높은 것은 베트남의 전력난을 야기시키는 이유 중 하나이죠. 베트남 전체 전력 생산량에서 수력 발전은 15,807메가와트로 37.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석탄 34.3%, 가스 17.8%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력 발전은 상대적으로 발전 비용은 저렴하지만 잦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환경 변화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베트남에게 종종 발생하곤 했죠. 이러한 전력난은 베트남에서의 기업 투자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에 베트남 일부 지역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시간을 제한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에어컨을 틀도록 강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베트남 정부의 의지는 효율적으로 전기를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기업 입장에서는 큰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세제 혜택이나 토지 등에서 좋은 조건으로 대우를 받는다고 해도 기본적인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인 것이죠. 특히 삼성이나 효성 같은 높은 차원의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에게 전기 부족은 치명적입니다. 이를 인식한 베트남 정부도 향후 5년간은 충분한 전력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국정 중요 해결 과제로 꼽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 일부 언론 매체들은 전력난의 주 원인으로 한국 기업을 지목하는 어이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베트남 정부에서 베트남으로 진출한 한국 기업에게 산업용 전기요금의 특혜를 줘서 일반 전기요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력을 제공해 과다 사용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 베트남의 전기 부족의 원인이 한국 기업들의 전기 과다 사용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베트남 언론의 한국 난타의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문제는 처음부터 정당하게 이러한 조건으로 한국의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를 한 것인데 이제 와서 언론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베트남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 중 많은 수가 한국 기업이고 삼성, 현대만으로도 베트남 전체 GDP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렇기에 한국 기업들이 전력 사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다시 말해 그 정도로 한국 기업의 노력으로 지금의 베트남의 경제 성장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 본인들이 힘들어지자 이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난리치기 시작한 것이죠. 또한 한국 기업은 베트남 정부와 정당하게 계약을 했고 그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주장은 불편함을 넘어 무시한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한국 기업들이 이런 열악한 상황을 버티면서까지 베트남에 남아 있어야 하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특히 최대 투자자인 삼성전자가 앞으로 베트남을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웅웬 수원폭 베트남 총리로부터 베트남에 반도체 공장을 세워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대답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시장이 더욱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데, 이 상황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역할이 얼마나 큰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서 무리하게 반도체 공장 투자를 요청한 베트남 총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응우엔 수원푹 베트남 총리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반도체 공장 투자를 요청한 것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있었고 이번이 세 번째인 상황이었죠. 베트남도 급했는지 이제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SCM 공급망 관리도 애매합니다. 베트남의 지정학적 위치는 인도나 호주,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다른 국가에 반도체를 공급할 경우 역물류로 적잖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력난이나 지정학적 위치 말고도 베트남에서 새로운 사업 확장이 어려워 보이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에 무너져 내리는 경제 하락입니다. 실제로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이란 늪에 빠졌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 뭘 해도 수익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GS그룹의 주력 유통계열사들이 베트남 시장에서 적자 수렁에 빠진 대표적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GS 리테일과 GS 홈쇼핑이 야심차게 베트남 시장에 진출했지만 최근 들어 적자 규모가 2배가량 늘어났고 흑자 전환 시기도 언제 올지 장담이 안 된다고 합니다. GS 리테일이 국내 편의점 최초로 베트남에 진출한 것은 2018년 초입니다. 당시 베트남 송킹그룹과 손잡고 지분 30%를 투자해 합작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상 진출한 지 3년 정도 됐으면 이제 슬슬 장사가 본 궤도에 오를 때도 되었죠. 하지만 GS 리테일은 영업 3년째인 올해까지 만년 적자 상태입니다. 심지어 현지 법인은 올 3분기 43억 7,5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해 1년 전보다 적자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가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적자라도 희망이 있으면 충분히 감내낼 수 있지만 지금 베트남에서의 전망은 밝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욱 상황이 좋지 않게 흐르는 것이 있습니다. GS 리테일보다 먼저 베트남에 진출한 GS 홈쇼핑 또한 적자 상태가 언제 흑자 전환될지 미지수라는 것입니다. 올해 3분기에만 현재 10억 7,400만원의 적자로 1년 전 5억 원대에서 2배가량 적자가 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보다 더 빠르게 베트남을 탈출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바로 신세계 계열 이마트입니다. 이마트가 베트남에서 운영 중인 대형마트 사업을 접기로 한 것이죠. 지난 2015년 오픈한 1호점이자 유일한 현재 점포인 호치민의 고법점을 마지막으로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일본계 자본이 잠식해가고 있던 베트남의 리테일 업계에서 나름 선전했다고는 하지만 이마트는 더 이상 수익이 되지 않고 가능성이 적은 베트남에서 철수하고 최근 급성장하며 발전성이 충분히 많은 선진국의 시장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현재 베트남에서는 추가 점포 확장도 어려운 상황이기에 이런 판단이 나온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이렇게 베트남을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우리 현지 교민들 또한 철수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에 살고 있는 한 교민은 현재 다낭에서는 도시가 봉쇄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현재 의료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어서 교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거의 정신적 공황 상태라고 보면 된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베트남에서 단기간에 이번 사태가 끝날 것 같지 않자 식당이나 관광업에 종사하며 근근히 버티던 교민들도 거의 다 귀국하는 분위기라며 현지 기반이 탄탄한 교민이나 의무적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 주재원만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한때 한국인들이 일본을 대신해서 많이 찾던 베트남의 대형 식당과 마사지샵, 주점, 카페, 숙박시설들이 줄줄이 문을 닫게 되며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남아있는 교민 수가 한창일 시절과 비교해 10분의 1 이하로 줄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에서 발을 빼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베트남 언론지 사이공타임즈에서는 코로나19가 베트남을 강타하자 약 34,900개의 회사가 베트남 시장에서 철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철수업체들은 공통적으로 코로나19 영향에 의한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죠. 베트남 기획투자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은 코로나19에 대한 보다 명확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휴지 상태에 들어갔다고 분석했습니다. 철수한 기업들 가운데 18,600개 기업은 잠정적으로 사업을 중단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나 증가했습니다. 12,000개 이상의 다른 기업들은 해산을 앞두고 영업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야의 기업은 주로 부동산, 그리고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관광 숙박과 식당 서비스, 물류, 교육 및 훈련 분야입니다. 특히 493개의 부동산 회사들이 빠른 속도로 번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어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했는데 이는 2019년 수치 대비 94%라는 놀라운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어 관광업계 1,000여 개의 기업도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의 전체적인 상황이 이렇게 모두를 떠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뛰어든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현재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자국 경제 위기를 베트남을 통해 회복하려고 하는 듯 보입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8일 전문 편집위원회 기명 칼럼을 통해 아베 신조 총리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이 뒷북을 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유라 마사오 마이니치 신문 전문 편집위원은 이날 석간판에 실린 왜 이런 어리석은 대책을이란 제목의 칼럼에서 아베 총리가 전날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도쿄 등이 긴급 사태를 선포하고 긴급 경제 대책을 결정한 것에 대해 모두 늦었다고 생각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나 위원은 특히 긴급 경제 대책은 앞으로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 늦어도 한참 늦은 것이라며 아베 총리의 책임이 크다가 일갈했다. 그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4월부터 적용되는 2020 회계연도 예산에 코로나19 대책을 넣지 않은 것이 잘못됐다면서 야당이 새해 예산안의 수정을 일찌감치 요구했지만 야당은 적이라고 보는 아베 총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유라 위원은 또 아베 총리가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와 마찬가지로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연기가 정해진 뒤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본격화하기 시작한 점을 거론했다. 그는 아베 총리가 올림픽 연기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일본은 괜찮다라는 점을 어필하기 위해 고의로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낙관적 입장을 보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아베 총리의 어정쩡한 태도가 일본 국민 사이에 코로나19의 위기감이 퍼지지 않게 한 요인이 된 것은 틀림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라 위원은 코로나19로 수입이 줄어든 가구에 현금 30만엔씩을 주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서도 오늘 내일의 생활이 걸려있는 사람도 많다며 야당이 제안한 대로 당장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엔 정도씩 주고 부유층에는 세금을 더 물리는 것이 신속하고 합리적인 방안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실소를 자아냈던 아베노마스크처럼 국민은 정부가 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한 뒤 그 재원은 결국 세금이므로 이런 위기 상황에서야말로 정부가 하는 대로만 따르지만 말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베 마스크라는 뜻인 아베노마스크는 아베 총리의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와 비슷한 발음을 살린 일본 언론의 조어다. 최근 아베 총리가 모든 가구에 일률적으로 우편 시스템을 활용해 빨아서 다시 쓸 수 있는 1000마스크 2장씩을 배포하겠다고 밝힌 것이 논란을 일으키면서 등장했다. 일본 긴급사태 선포로 연기 또 연기 사회 멈춤 가속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도쿄 등 일본의 7개 광역지역에 8일부터 이동, 접촉 자제를 요구하는 긴급사태가 발령된 가운데 사회 곳곳에서 일시 멈춤 현상이 구체화하고 있다. 도쿄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국가공무원 시험을 담당하는 인사원은 올해 채용시험 일정 가운데 26일로 예정됐던 종합직 1차 시험을 내달 24일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종합직은 일정 경력을 갖춘 중앙부처 간부 공무원을 뽑는 전형으로 올해는 700명 정도를 채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이 시험에는 1만 7천여 명이 응시해 올해도 대규모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됐다.
법무성은 내달 13에서 17일 도쿄, 오사카 등 전국 7개 도시, 8개 고사장에서 치를 예정이던 사법시험을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에서 사법시험 연기는 사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이번 사법시험에는 4,226명이 응시원서를 낸 상태다. 일본의 대표적인 특화 관광 상품으로 꼽히는 관광열차도 긴급사태 발령을 계기로 멈춘다. JR 가스니호는 10일부터 내달 말까지 잡혀있던 약 1,000편성의 관광열차 운행 계획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 회사는 또 신칸센과 특급열차, 보통열차 내의 음식료품 판매를 9일부터 내달 말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긴급사태 선포를 계기로 휴업 대상이 아닌 업체들의 임시휴업도 속출하고 있다. 대형 여행사인 HIS는 긴급사태가 적용되는 내달 6일까지 일본 전역 점포의 문을 닫기로 하고 6천여 명의 전 직원에게 자택에서 대기토록 했다. 회사 측은 지자체로부터 휴업을 요청받지 않았지만 긴급사태 선포로 여행 수요가 격감한 상황에서 직원들의 감염 예방을 위해 휴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영업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업종의 주요 기업들도 일제히 임시 휴업에 돌입했다. 스타벅스 커피 체인은 9일부터 긴급사태가 적용되는 도쿄 등 7개 광역지역에 있는 약 850개 점포의 영업을 중단했고, 도토로 커피도 이들 지역에서 330여 개 점포의 문을 내달 6일까지 닫는다. 우편과 택배 서비스도 영향을 받고 있다. 일본 우편은 긴급사태 선포 지역에서의 창구 운영 시간을 하루 1에서 2시간씩 단축하기로 했다. 야마토 운수 등 주요 택배업체들은 항공편 감축 영향으로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울 수 있다며 고객들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고 있다. 내년 7월로 1년 연기된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일본 대표 선수들은 훈련을 잠시 쉰다. 일본 스포츠진흥센터는 긴급사태 선포에 따라 올림픽 대표 선수들의 훈련 거점인 도쿄 아지노모토 내셔널 트레이닝 센터와 국립스포츠과학센터 등의 운영을 내달 6일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병원에서의 수술도 긴급하지 않은 경우는 긴급사태 해제 이후로 미뤄진다. 일본 외과학회 등은 8일 긴급성을 판단해 치명적 질환이 아니라면 환자와 의료진의 병원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사태가 진정된 후로 수술을 미룰 것을 촉구하는 제언을 발표했다. 외과학회 등은 건강검진을 위한 유아대장 내시경 검사도 연기하라고 제안했다. 긴급사태 선포로 재판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내달 6일까지 예정된 총 6건의 변론, 판결을 취소했다. 또 본청 기준으로 하루 400건 이상의 재판이 열리는 도쿄지방재판소는 긴급사태 선포 기간에 잡힌 민사재판 일정의 대부분을 취소했고 형사재판도 원칙적으로 연기토록 조치했다. 일본 중앙정부 청사가 몰려있는 가스미가세키에서는 부처별로 재택근무와 조합한 조별 출근제 등이 시행되면서 유동인구가 대폭 감소했다. 유동인구의 급격한 감소